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세부 영상에서 제가 종종 언급했듯이 앞으로는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올릴 예정이고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나가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자본주의를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이랑 정말 안 맞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인데 술을 잘 못 마시다 보니까 해외 영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지 해외 영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술자리가 잦은데 술을 못 마시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중에서 과거에 같이 일을 하던 한 과장님께서 청약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당첨이 됐고, 그걸 계기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 분들과 달리 엄청난 지식이 있거나 누굴 가르칠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제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바들 공유하는 그런 형식의 채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틀리는 부분도 많을 거고, 잘못된 정보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주로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주의를 공부하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팽창할 수밖에 없고, 그 팽창이 의미하는 바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란 걸 이해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다른 유튜버 분들을 이 말하는 것도 맞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위안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 스스로 확신이 있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제 스스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자본주의를 공부해 보시고 자본주의를 이해한 다음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이 자본주의는 무엇이냐, 혹시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하면 물질 만능주의 또는 돈으로 다 된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 또는 돈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회,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자본주의를 바라본다면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통화가 팽창되는 사회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하자면 팽창되는 사회다, 통화가 팽창되는 주의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새우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조금 예시를 많이 드는데, 10년 전 새우깡 가격과 20년 전, 30년 전 새우깡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통화량의 팽창이다라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시중의 통화량이 과거 통화량과 지금 통화량을 비교했을 만큼, 그 근사치만큼 새우깡 가격이 올랐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거 대비해서 새우깡의 가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돈이 흔해지니까. 조금 더 와닿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상에 좀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세상에 은행 한 개가 있고 제가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1,000원이라는 돈이 통화량의 전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날 그 1,000원은 제가 들고 있는데,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님께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돈을 저한테 빌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1,000원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연 무료로 그 돈을 빌려드릴까요? 아니죠. 뭘 받겠죠? 이자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자를 당연히 제가 요구를 하게 될 거고, 사업을 꼭 하고 싶었던 시청자님께서는 이자를 이자를 주기로 하고 저에게 돈을 빌려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어떻게 되나요? 증대가 되는 거죠. 이자만큼. 그렇죠? 1,000원 플러스 알파를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돈을 빌려드릴까요?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킨
이야기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세상 하에서는요. 그 저뿐만 세상에는 저와 시청자님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업이 있고 수많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행뿐만 아니라 뭐 개인 간에 빌리기도 하고 국가 간에도 돈을 빌리게 하면서 그 자본들이 계속해서 증대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항상 원금보다 더 많은 양의 통화량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통화량을 발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겠죠.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파산 신청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가 아니죠.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게 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영세적으로 발생하면서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는 자본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뭐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진 않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국가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더 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PF 유동성 사태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50조니 뭐 5조니 어떤 식으로도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뭐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자본주의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소득보다 소득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빚이라든지 대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국가 간에도 돈을 빌리고 기업 간에도 돈을 빌리며 개인 간에 심지어까지 돈을 빌리면서 이자라는 것이 나오고 그 이자가 통화량의 팽창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건비, 즉 우리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주변 자산 가격의 상승이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돈을 모으더라도 우리가 모으는 금액보다 부동산의 가격, 주식의 가격, 기타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상 조금 부자가 되기는 힘든 그런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대출을 내야 한다는 거죠. 일반 직장인이 2억 4천을 빌리기 위해서는 월 2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일반인이 자기가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잔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억 4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금 당장 빌리는 대신에 대략 1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동안 갚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직장인 A는 10년 뒤에 2억 4천을 얻게 되는 거고 직장인 B는 지금 당장 2억 4천에 대한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은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어떤 대출이죠? 네, 투자를 위한 대출이잖아요. 주택에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소비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 월 약 150만 원씩 상납, 납입이라고 표현해요. 납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강제성이 있고 그리고 10년 뒤에 물가가 지금과 동일할까요? 제가 아까 앞서 열심히 설명한 것처럼 자본주의 하에서는 통화량이 결국엔 팽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팽창이 멈추는 시기가 자본주의가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된다면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다 같이 망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으로만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본을 미리 땡겨와서 그 자본을 통해 가지고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2억 4천이라는 돈을 10년 뒤에 만질 수 있는 사람과 지금 당장 땡길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적금을 넣는 사람들은 필요시 응급하게 바로 해지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대출남부로 2억 4천을 지금 당장 땡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은 현실적으로 아니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후자를 선택해가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 영향을 좀 받는 게 좀 더 현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요.
자본주의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지금과 같은 하락장을 견디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리딩방이라든지 단순히 찍어주는 방송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쉽게 휩쓸려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기사 하나, 주변 지인이 하는 말들, 떨어지는 주식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자본주의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해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산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가진 게 정말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같은 그런 자산이 아니라면 웬만한 자산은 우상향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이야기들,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 유튜버 분들을 보면요, 항상 과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1970년대 미국, 1998년대 대한민국, 2000년대 버블닷컴의 미국이나 우리나라, 2008년에 외환위기, 이런 2013년도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역사는 반복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때고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이제 진짜 무너질 것이다. 인구가 부족하고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끝이 날 것이다 라며 파티를 부리는 존재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과 똑같거나 지금보다 훨씬 심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쉽게 서칭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을 인간이 계속해서 굴러가잖아요. 굴려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인간이 아니라 다른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이 갑자기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번엔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사람이라는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위에 서고 싶으며 내 거보다도 남기 더 떨어지길 바라는 이런 사람의 본능에 충실한 존재들이 이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다르지 않고 과거와 똑같을 것이다. 다만 기술이라든지 방법, 행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큰 틀만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좀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광산에서 우리가 금을 캤는데 A라는 사람은 이 금이 말 그대로 금덩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자기가 들고 있는 금이 석탄인지 돌인지 금인지 정확하게 확신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광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광산을 탈출했을 때 끝까지 이 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A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목숨에 위험이 느꼈을 때 이 금덩이를 바로 포기하겠지만, A는 이걸 들고 생환했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이 될 거라는 걸 확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지 않는 이상은 이 금덩이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누구나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확신을 주는 게 바로 저는 이것이 내가 들고 있는 것이 금덩이라는 확신을 주는 게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시게 된다면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웬만해서는 과거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